안녕하세요. 올해 46된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보낼까 말까 몇 달을 고민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자고 생각했어요. 굳이 남들에게 우리 집안 이야기를 꺼내서 좋을 것도 없고 또 꺼낼 만한 주제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마음이 편해지질 않더라고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도 문득 생각나고 아이들이랑 저녁을 먹다가도 생각나고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는 TV 프로그램만 봐도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특히 아이들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가 그랬습니다. 아빠, 할아버지는 뭐 하셨어? 그 말을 들으면 저는 대답을 망설이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 직업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평생 부끄러워했던 아버지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보다 더 끔찍한 건 그 사람이 아무것도 궁금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집이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그 돈으로 자신이 어떻게 평생 먹고 살았는지, 그런 것들을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제가 왜 그렇게 아버지를 싫어했는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더 끔찍한 사실도 하나 알게 됐습니다. 저 역시 그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제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요. 부끄러웠던 아버지. 어릴 때 저희 집은 동네에서 제일 큰 집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엄청난 저택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당시 동네에 다른 집들보다 마당이 넓었고 방이 많았어요. 집 뒤쪽으로 작은 텃밭도 있었고 대문도 다른 집보다 컸습니다. 차 2대는 들어갈 정도로 마당이 넓었고요. 어린 저한테는 그게 당연했어요. 친구들이 놀러 오면 다들 신기해했습니다. 야, 너희 집 진짜 크다. 너희 집 부자야? 그런 말을 들으면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부자라는 생각도 별로 안 했어요. 그냥 우리 집이 원래 이런 집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사 먹었고 학원도 남들 다니는 만큼 다녔습니다. 부모님이 돈 때문에 싸우는 모습도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업이 없었어요.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을 펼쳤습니다. 신문을 한참 읽다가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낮잠을 자고 가끔 어디론가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왔어요. 술을 좋아하셔서 가끔 낮부터 반주를 하기도 했고요.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거실 소파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는 날도 많았습니다. 어릴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아버지란 원래 그런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학교에 들어가고 다른 친구들의 아버지를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친구 아버지들은 아침마다 출근했습니다. 양복을 입고 나가는 아버지도 있었고 작업복을 입고 나가는 아버지도 있었어요. 트럭을 몰고 나가는 아버지도 있었고 가게 문을 여는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늘 집에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부끄러워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였어요. 어느 날 친구 한 명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뭐 하셔? 그때 저는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얼버무렸습니다. 그냥 집에서 일하셔. 거짓말이었죠.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으니까요. 친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냥 사업 같은 거 하셔. 또 거짓말을 했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면 말을 돌리는 버릇이 생겼어요. 제발 아무도 우리 아버지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에 가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들이 아버지 직업을 이야기하면
저는 가만히 듣기만 했어요. 누구 아버지는 회사 임원이고, 누구 아버지는 의사고, 누구 아버지는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직업이 없는 것 자체가 그렇게 싫었던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제가 정말 싫었던 건 아버지가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학교에 가야 했고, 대학을 가야 했고, 취직을 해야 했고, 월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것들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첫 직장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가 했던 말도 기억납니다. 회사 다니는 게 그렇게 좋냐? 제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좋아서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먹고 살려고 다니는 거죠. 그러자 아버지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열심히 살 필요 있나? 그 말을 듣는데 속에서 뭔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고 상사 눈치 보고 야근하고 월급날만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데 평생 일을 제대로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아버지를 더 싫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아버지가 일을 하지 않는데도 돈이 부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도 그랬고 결혼할 때도 그랬고 아버지는 늘 말했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이야기해. 저는 그 말이 싫었습니다. 필요하면 내가 벌어서 쓸게. 그렇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돈이 있다는 걸요. 땅도 있었고 건물도 있었고 어딘가에서 들어오는 임대료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 돈이 정확히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는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할아버지가 돈이 많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상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저도 아버지와 똑같았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굳이 궁금해하지 않았으니까요. 저희 집안에는 또 하나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조부모님 산소입니다. 보통 선산이라고 하면 산에 조상, 묘가 여러 개 모여있는 모습을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조금 달랐습니다. 집안 소유의 땅 안쪽 높은 곳에 묘가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올라가는 길에는 아스팔트가 깔려 있었어요. 어릴 때는 그게 꽤 신기했습니다. 명절이나 벌초 때 가족들이 차를 타고 산 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묘 주변도 항상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고요. 저는 어릴 때 그곳에서 많이 뛰어놀았습니다. 그냥 좋은 묘자리인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버지는 그곳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여기 땅은 원래 우리 거예요? 응. 언제부터요? 옛날부터. 끝이었습니다. 더 물어보면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친가 쪽 친척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명절에 외가 쪽은 푹적푹적했는데 친가는 늘 조용했습니다. 어릴 때는 그게 이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제가 중학생쯤 됐을 때였어요. 아버지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친척들이랑 왜 연락 안 해요? 아버지는 신문을 보고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다 죽었지. 누가요? 다. 그럼 아버지 형제들은요? 없어. 사촌은요? 몰라.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원래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싫어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서도 친가 쪽 이야기를 물어보면 늘 비슷했습니다. 다 흩어졌어. 왜 흩어졌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굳이 묻지 않았고요. 그게 나중에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제가 40이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살던 집은 생각보다 물건이 많았습니다. 오래된 장롱도 있었고 책도 많았고 종이 상자도 많았습니다. 그중 일부는 그냥 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락방 가장 안쪽에서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었더니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흑백 사진, 빛이 바랜 사진, 그리고 일본어가 적힌 문서들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은 바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 양복을 입고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일본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자 맨 아래에서 금속으로 된 물건 하나가 나왔습니다. 훈장처럼 생겼어요. 손에 올려놓는 순간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뭐지? 처음에는 좋은 생각부터 했습니다. 혹시 할아버지가 독립운동 같은 걸 하셨던 건 아닐까? 그런데 훈장의 문양을 자세히 보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본 황실을 상징하는 문양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사진을 찍어 놓은 훈장을 계속 검색했습니다. 비슷한 모양을 찾고 다른 사진과 비교하고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들에게 수여된 훈장이나 포상에 관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처음에는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거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자료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게 진짜면 어떡하지? 그 다음 날 아침, 훈장을 들고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아버지, 이거 뭐예요? 아버지는 밥을 먹다가 훈장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숟가락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거 할아버지 물건이겠지. 일본 훈장 같은데요? 그랬겠지 뭐. 저는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는 몰라요. 몰라.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물건이라니까. 일본에서 받은 훈장일 수도 있는데. 아버지는 잠깐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그렇게 황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사진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고, 뒷면에 적힌 글씨를 읽어보고 사진에 찍힌 장소를 추측했습니다.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일본인 관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한두 장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장이었어요. 같은 사람들과 찍은 사진도 있었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행사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진에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의 옷차림도 초라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저렇게 줄을 서 있는 거지?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들이 나중에 제가 집안의 과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편지들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어가 많아서 처음에는 번역기를 돌려가며 봤습니다. 그중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각하께서 이번 일을 높이 평가하셨다. 그 아래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짜와 금액, 토지와 관련된 내용,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전달했다는 기록. 처음에는 단순한 사업 문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특정 단어가 계속 반복됐습니다. 공출, 협력, 포상, 면허, 토지. 저는 그때부터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들고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아버지, 왜? 할아버지 옛날에 무슨 일 하셨어요? 아버지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그런 건 내가 알 필요 없다.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숨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집안의 역사를 제대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가 알고 있던 가족의 모습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고 퇴근해서 도서관에 가고 주말에는 자료를 찾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있는 퍼즐을 맞추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료가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재미가 사라졌습니다. 증조 할아버지의 이름이 오래된 기록에서 발견됐습니다. 일본 행정기관과 협력했다는 기록. 지역의 물자를 확보하는 데 협조했다는 기록. 당시 일본 당국으로부터 받은 포상 기록. 그리고 그 시기를 전후해서 갑자기 늘어난 토지. 저는 토지 대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작은 땅 몇 필지를 가지고 있던 집안이 어느 시점을 지나면서 상당한 규모의 땅을 갖게 됩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많아졌지? 그리고 그 시점이 공교롭게도 증조 할아버지가 일본 당국과 가까워졌던 시기와 겹쳤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이름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손이 멈췄습니다. 할아버지도 기록에 나왔습니다. 사진 속에 있던 일본 관리들과 함께 찍은 모습, 포상 관련 기록, 사업허가, 토지 취득, 협력단체와 관련된 이름, 하나씩 연결됐습니다. 증조 할아버지에서 시작된 것이 할아버지에게도 이어졌던 겁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서 한참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두 세대였구나. 그동안 우리 집안이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재산, 좋은 집, 넓은 땅, 편하게 살 수 있었던 환경, 그 모든 것의 시작에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13장. 우리 집이 원래 잘 사는 집인 줄 알았어요.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그 사람들의 손자고 증손자잖아. 그때 처음으로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친구들에게 우리 집이 크다고 자랑했던 기억. 아무 생각 없이 누렸던 것들. 아버지가 돈을 주면 받아서 썼던 것. 그동안 저는 우리 집이 원래 잘 사는 집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일부는 그런 과거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자료를 정리해서 아버지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가 친일파였던 거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한참 자료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몰라. 진짜 몰랐어요. 뭐, 그랬을 수도 있지.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충 알았지. 저는 순간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버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그걸 왜 말해? 우리 집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옛날 일인데 뭐.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가? 할아버지가 친일파였다는 거. 그때는 다 먹고 살려고 그런 거지. 다요? 그 시절에 안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보였습니다.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분노도 없었습니다.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저는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악인이었다는 사실보다
아버지가 그것에 아무 관심도 없다는 사실이 더 역겨웠습니다. 저는 계속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그 돈으로 평생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가 그런 것도 아닌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직접 그 일을 한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것만으로 끝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재산으로 평생 살았습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됐고 돈 걱정도 하지 않았고 자식에게도 그 돈을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버지만 보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화가 날수록 제 자신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돈을 사용했으니까요. 어릴 때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결혼할 때도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 역시 그 재산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럼 나는 뭐지? 나는 아버지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걸까? 나는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편하게 살았잖아. 그 생각이 들자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화장실에 가서 한참 세면대에 기대 있었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과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의 혜택을 받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시 유품을 뒤지다가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편지가 몇 장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집안 사람들이 서로 재산 문제로 갈등했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친척들이 왜 사라졌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친척이 그런 이유로 떠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집안의 과거와 재산을 둘러싸고 가족들 사이에 오랜 갈등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모든 것에 대해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뭘?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보려고도 안 했잖아요. 알아서 뭐하냐? 잘못된 돈이면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아버지가 피식 웃었습니다. 누구한테?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힘이 빠졌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무엇이 잘못인지, 누가 피해를 입었는지, 자신이 무엇을 물려받았는지 그런 것 자체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돈이 있었고 그 돈으로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생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사람과는 더 이상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겠구나.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는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더 이상 예전처럼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저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는 웃었습니다. 누가 나처럼 살래? 그리고 나처럼 사는 게 뭔데? 아버지는 아무것도 궁금하지 않았죠. 뭐가?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집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왜 친척들이 다 떠났는지. 아버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거 다 귀찮아.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와 아버지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저때 아무것도 몰랐구나. 사진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연락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한참 뒤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그게 끝이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 울었습니다. 솔직히 그때까지도 아버지가 저를 붙잡아 주기를 조금은 바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끝까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혼자 조부모님 묘에 올라갔습니다. 예전처럼 아스팔트가 깔린 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어릴 때는 그 길이 참 좋았습니다. 차를 타고 올라가면 금방 묘가 나왔고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우리 집 땅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 땅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누구의 손에서 누구의 손으로 넘어왔는지, 그 돈으로 누군가는 편하게 살았고 누군가는 그렇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걸요. 묘 앞에 서서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짐과 동시에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친일파였군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묘가 예전과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잘한 걸까요?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그렇게 끊어버린 게 너무 매정한 결정은 아니었을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사실을 알고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아버지와 웃으며 지낼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아버지가 밉습니다. 아마 쉽게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미움만 가지고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선택하지 않은 과거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요. 제가 그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사실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돈으로 자랐다는 사실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부터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돕는 단체나 관련 활동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작게라도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내가 뭐라고? 이제 와서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나? 그냥 내가 죄책감을 덜려고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자도 아니고 역사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저 회사 다니면서 가족 먹여 살리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선택하지 않은 과거까지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를 알게 된 이후에도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지는 않겠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아무것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증조 할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우리 집 재산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도, 그 돈 때문에 누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편하게, 아무 생각 없이. 저는 그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까 봐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인연을 끊었습니다. 아버지를 벌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아버지를 닮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에게는 적어도 우리 집은 원래부터 잘 살았어. 라는 말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언젠가 아이들이 저에게 물어볼 겁니다. 아빠, 우리 집안은 어떻게 시작됐어? 그때 저는 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쓰면서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제가 무엇을 물려받았는지만 생각했습니다. 재산을 물려받았고, 환경을 물려받았고, 가족의 이름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재산만 물려받는 게 아니라는 걸요. 어떤 집안은 침묵을 물려주고, 어떤 집안은 거짓말을 물려주고, 어떤 집안은 과거를 모른 척하는 습관을 물려줍니다. 저는 그걸 여기서 끊고 싶습니다. 제가 대단한 사람이 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모른 척하는 사람은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 아이들이 이 이야기를 알게 되더라도 적어도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빠는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과거를 숨기지는 않았다. 그것만큼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훈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가끔 꺼내봅니다.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 물건이 우리 집안의 과거를 증명하는 것이라면 저는 적어도 그 과거를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시대에 자신의 삶과 가족과 모든 것을 걸고 나라를 위해 싸웠던 분들에게 늦었지만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분들의 후손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지켜내려고 했던 나라에서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적어도 그 희생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사연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